여러분 당황하셨죠? 양지열의 콩가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가 저희도 당황했어요. 스튜디오를 바꾸니까 뭐 시골뜨기들처럼 이렇게 그래. 갑자기 아니 근데 뭐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네. 사실은 저는 저 방 처음에 저 녹화하는 방 네네. 처음에 왔을 때 무슨 부두교 약간 부두교에서 왜? 약간 의식하는 그런 회피적이죠, 방 되게 뭔가. 막 네. 시꺼매갖고 커튼 막 내려쳐 있고 촛불 몇 개 키면은 약간 좀 되게 음침한 조금만 약간 쭉 내려와 있고. 옛날 임시정부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 독립운동하는 그런 사람들 느낌처럼 모여 있어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하긴 대한뉴스 채널이 약간 그런 분위기 노린 거 아니에요? 아니야. 노린 거 아니에요? 그래요? 몰라 PD가 그랬을 수도 있어. 쇼킹 PD가. 근데 여기 오니까 갑자기 너무 밝아져서 당황스럽고 뒤에가 음. 또 나무예요. 네. 고급스럽네 아주 여기. 피톤치드 느낌 나네요. 옛날 사실 뭐 고급스럽다고 말은 하지만 원래 저희가 쓰던 방에서 쫓겨나서 녹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왜 누가 쫓아낸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조회수도 얼마 안 나오는 데다가 뭐 그러니까 뭐 밖에 밀려낸 거지 뭐. 뭐 평론가님이 서 계시던데 그분한테 쫓겨난 건가요? 굉장히 기분 나빠. 거기 얼마 나와요? 조회수 얼마 나와요? 우리보다 안 나와 심지어. 뭐야 그러면 우리가 쫓겨날 이유가 없잖아요. 아, 좋은 대로 양보해 준 거지 좋게 말해서. 그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양보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아니 우리도 지금 굶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양보를 아빠가 해. 성격이 너무 좋으면 애들이 고생해. 아, 여기 방도 내주고 막. 맞아. 아니 뭐 내 얘기하는 거야 지금? 거들쏘 근데 오늘 에어로빅 하다 왔나? 아 약간 밖에서 마주쳤는데 약간 에어로빅 아줌마. 또 야 아빠에다가 에어로빅 아줌마는 뭐니? 이거 뭐 이상한 관계야? 오늘 제가 바이커 팬츠를 입었거든요. 에어로빅 바지라뇨. 아니 아까 화장실 갔다가 딱 마주쳤는데 네. 약간 그 에어로빅 타고 나온 그런 차림새로 오셨더라고. 운동하다 왔어? 아니 게 아니라 얼굴에 땀 좀 난 것 같다. 그래요? 아니에요. 기름이에요. 나는 딱 보고 알았는데 개기름. 아니 이제는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기름종이 줘? 좋게 봐주지도 않고 바이커 팬츠 입고 왔더니 어디서 에어로빅 바이커 팬츠가 강사라고. 자전거 타는 네, 자전거 사람들이 타는 바지 자전거 있어요. 타고 왔어? 남양주에서? 요즘엔 평상복으로도 입습니다. 아, 그래? 오랜만에 입었는데 아, 네. 굉장한 놀림이 예상되네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치고 뭐. 그래서 오늘 양 변호사님은 목에 인절미를 감고 오셨냐고 제가. 우리가 콩가루잖아. 인절미 그러니까 색깔이에요. 인절미로 한 거지. 맞춤이야. 아까 보는데 너무 뭔가 몽글몽글해 보이는 거야. 질감도. 그래서 와서 잡아당겨 왔어요. 한번 만져보고 싶다고 아니 인절미처럼. 근데 인절미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네. 뭐 어쨌든 예. 나는- 예뻐요. 저는 요 넥타이 얼마 전에 풍뎅이 같아요. 네, 스타일러 풍뎅이요? 도토리. 아 도토리구나. 스타일러에 잠깐 돌렸더니 울어갖고 완전 망했어요. 다시 빳빳해졌는데요? 아니, 어디가 우는 거예요? 멀쩡히 셨는데 그러네. 어. 이것도 되게 그 저희 클라이언트가 선물해줬는데 오. 되게 큰 제가 딜을 성공을 해갖고 클라이언트가 되게 큰 돈을 벌었어요. 우와. 그 그래서- 큰 돈을 벌고도 넥타이 하나 사줬어요? 자, 근데 그 넥타이도 이거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 자기가 예전에 받았던 건데 되게 고이 모셔뒀던 거를 준대. 역시 부자는 아. 티끌 모아서. 그래야 아이고. 큰 돈을 벌어. 네, 그래야 역시. 감사합니다. 큰 그러고 돈을 봤더니 그래도 그 H, 에르메스. 네, 에르메스. 야, 에르메스 야. 넥타이더라고요. 에르메스를 한 단급 위잖아. 똥에. 맞아. 음. 제 첫 남자친구한테 처음 사줬던 선물이 에르메스 넥타이였는데. 넌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뜯기고 다니니까 이제 그만해 이제. 근데 그 친구의 취직을 축하하면서 사줬던 것 같습니다. 취직을 취업을. 했어? 네. 그러면 그 친구가 그 첫 월급으로 뭐 해줬어요? 헤어짐을 통보했어요. 네, 입사 후 한 달 후에 헤어졌기 때문에. 월급 받기 전날? 아니요, 그것도 몰라요. 사실 알 수 없어요. 야 진짜 입사 후 나쁜 한 달 만에. 인간이다. 입사 후 한 달 만에. 쌍욕이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 회사 동기와 바람이 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지방으로 갔는데 지방 회사 동기와 바람이 남과 동시에 지방에 있던 또 다른 지망생과도 바람이 나서 저와 3다리를 걸치다가 그게 이제 들통이 나서 헤어졌죠. 그럼 넥타이로 목을 졸라야죠. 근데 벨트도 사줬어요. 페라가모 벨트도. 너 진짜. 그러니까 그때 너무 모르니까 이런 왜 남자가 취직해서 받을 수 있는 선물 이렇게 막 검색해 보면 에르메스 넥타이, 페라가모 벨트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몽블랑 뭐 지갑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냥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세대 차이를 너무 느낀 게 이럴 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수입하고 관계없이 진짜 명품들을 많이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뭐 이게 여기 가서 뭐라 그러면 또 꼰대 소리 한다고. 근데 내가 보기엔 진짜 안 맞는 것 같거든. 근데 이거는 약간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돈은 다 짊어지고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겠다 이런 마음으로. 너만 그러는 거야? 젊은 세대들이 전반적으로 그러는 거야. 어때요, PD님? 쟤는 아무 생각이 없어. 쟤는 왜냐면 PD님 여자친구가 없잖아요. 와 이런 식으로 PD를 매겨버리네. 근본적인 출발이 다릅니다, 여러분. 야, 되게 슬픈 얘기가. PD님은 돈만 많아요. 어제 내가 대한뉴스에 본 그 단톡방에 공유를 했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약간 이런 문제에서 좀 앞서갔잖아. 고령화라든가 아니면 젊은 층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 늘 표본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보기 전에 진변호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일본에서 그러니까 41세 모태 솔로 남성이 약간 이제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을 따라다니다가 20살이었어. 이제 그 여자도 죽이고 할머니도 죽인 사건이 있었어. 여자의 할머니까지? 집까지 찾아가서. 야. 데이트 폭력도 아니야. 일방적으로 쫓아가서 그렇게 한 거야. 네. 본인 생각하기에는 이 여자가 나에게 마음을 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절하니까 그런 짓을 저지른 건데 그걸 계기로 해서 또 일본에서 뭐 그걸 계기로인지 뭐 다른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는데 20대 30대 남성들 일본 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모태솔로가 37%가 넘는다는 거야. 한 번도 여성을 사귀어본 적이 없는. 왜 그러는 걸까? 왜 이유가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 남자들도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뭐 또 힘들기도 하고 그런 이유 그리고 또 그냥 뭐 PC라든가 게임에 빠져 살고 이런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안 만난다고 하잖아. 그게 37%가 일본은 돼버린 거야. 일본은 가상 여친도 많고 그러니까. 가상 남친도 많고 뭐 베개랑도 사귀고 뭐 AI랑도 사귀고 다양하잖아요. 우리보다 우리하고 그렇게 안 되려면 보장이 없잖아. 곧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진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여성과 사귀어보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잘못 평가해서 나한테 마음을 줬다라고 그렇지. 생각한 거잖아요. 완전 착각해서. 세상에 경험이 있어야 된다니까. 경험이 너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오늘 주제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른바 부산 돌려치기남. 돌려차기남. 돌려치기? 그거 뭐 비석치기 이런 거 아니거든요. 아 오늘 감 좋다. 나 헤어짐을 통보받았지 나 진짜 완전 빵 터져갖고. 이게 주제가 웃을 주제는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아니 주제가 웃을 주제가 아니면은 울어야 돼요? 그럼 아니 웃긴 걸 어떻게? 제가 이제 우리 대가족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웃을 주제가 아닌 걸 웃겨버려서 죄송한데 하여튼 돌려차기남 이자도 일면식도 없는 여자였고 아무런 공감 없는 상황에서 지금 뭐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성폭행을 시도를 했던 걸로 지금 판결이 났고 염색체가 나왔다 이러죠. 그렇기도 하고 또 그 주변의 친구한테 쟤한테 꽂혔다라고 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얘기지만 그놈 입장에서는 그 여자가 좋았던 거에 표현인 거야. 말도 안 되지만. 진짜 무섭다. 근데 진짜 말도 안 되지만 그놈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날 본 거예요? 그날 길에서 보고 친구한테 쟤한테 꽂혔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따라가서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가버린 거야. 아예 어떤 서로의 감정적인 교류라든가 서로를 이해한다든가 이런 게 너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어떤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표현의 방식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압구정에서였나? 어디서 최근에 그런 게 있었는데 무슨 연기 지망생 여성분이 있었어요. 좀 되게 예뻤는데 번호를 물어봤나? 그걸 거절했더니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다. 맞어.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오늘 얘기가 뭐 전부 다 이걸만 다루면 안 돼. 그 어떤 교류가 없어짐으로 생기는 것들 이런 사회 문제가 틀림없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감정의 소통이 안 되니까.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꼭 비슷한 사건이 우리나라도 몇 년 있다가 있잖아.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해야 돼요, 여러분. 새끼 PD야 여자 좀 사귀라 여자친구 좀. 근데 저 새끼 PD 뭐 저렇게 순수한 사람이 어떻게 돌려치기를 하겠어요? 돌려차기. 본인을 갈구는 것도 모르고 정말 순진하구나. 저는 주변에 친구들한테 이렇게 연애 안 하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연애는 무조건 해라. 결혼은 안 할지언정 연애는 해라 이런데 이렇게 결혼한 두 분은 또 결혼은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결혼을 아니 나는 선택이라고. 근데 해볼 법하다 이렇게 그렇지. 추천하셨잖아요. 당연히 그렇고. 근데 이제 이 얘기로도 쭉 넘어가기는 어렵고 오늘 주제는 사실 그 사건도 있었고 이제 정유정. 정유정도 정말 정유정도 정말. 이게 남녀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 정유정도 고립된 인간이었잖아.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도 뭐 커튼 치고 밥 먹고 이랬다면 간식 먹고 이랬다면서 그랬던 사람이 진짜
사건 사고 다른 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 빠졌다가 사람 한번 죽여보고 싶다고 해서 실제로 죽이고 영화 화차를 뭐 계속 돌려봤다 이런 그러기도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유정은 얼굴이 공개가 됐죠. 네. 부산 돌려치기 나면 얼굴이 공개가 안 됐지만 정유정 얼굴이 공개가 됐는데 공개되고 나서 사람들 반응이 야 그 얼굴이 아니었잖아. 동창들도 못 알아봤다. 그러니까 머그샷과 머그샷이 아니니까 네. 증명사진만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야 그 얼굴이 아니었잖아. 야 그 얼굴이 진간아 너 오늘 왜 그러니? 아니 그 왜? 얘기를 딱 들었더니 갑자기 생각이 나고 야 그 얼굴이 아니었잖아 이 너 얘기가 우리 사이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러다가 예! 야 그 얼굴이 아니었잖아. 그러면 그 얼굴이 아니었잖아. 어제 그런 일이 정유정 있었나? 얘기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네. 그 지금 신상 이제부터 공개가 진지한 지금 신상 공개가 되게 음. 화제가 되고 있고 네. 원하는 분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네. 이 묻지마 폭력도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또 음.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얼굴을 찍은 머그샷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음. 이거 사실 미국에서는 진행하고 있죠? 외국 해외에서는 미국은 연예인들 머그샷도 막 떠돌잖아요. 뭐 연예인이고 아니고 다 가리지 않고 네. 사실 몇 년 전에 괌에 놀러 갔던 우리나라 판사가 괌에서 애를 차에 잠깐 두고 마트에 들어갔다가 아동학대로 맞아요. 체포가 됐어. 네. 그래서 머그샷 찍혀서 공개됐잖아. 와 그래서 얄짤없네요. 그렇지. 대신 이제 기왕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이제 기자들도 저한테도 이제 가끔 이제 인터뷰로 물어보고 그러면 그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미국은 소송의 중심이 법원이에요. 네. 형사 절차의 중심이. 그래서 그 우리처럼 막 모르는 상태에서 당사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니면 사건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공개 안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공개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사람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도 공개하고 그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했으면 그것도 다 변호사한테도 다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공평한 거지. 내 얼굴 공개된 대신 내 변명도 같이 실리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검찰에서 다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놓고 재판에 넘기기까지는 내가 뭘로 수사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 우리 사법체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는 이제 그래 미국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 내가 이제 나가는 다른 프로에도 어떤 분은 막 엽서를 써서 그놈 미국으로 사진 보내주면 자기가 미국에서 공개하겠다고 미국 사시는데 그런 분노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사법 절차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분들 중에서 유튜버 중에서 또 공개하신 분이 있잖아요. 참을 수 없다면서. 근데 그렇게라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진변 얘기를 전문가 얘기를 들어봅시다.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그 얼굴 공개 네. 이게 특정 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그 성폭력 특별법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요. 뭐 조문을 읽어드릴까요? 예, 이렇습니다. 네. 일단은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이게 이제 피의자예요. 피의자. 검사 사법경찰관은 그 특정 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첫 번째,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 두 번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그리고 청소년이 아닐 것. 이거는 이제 성범죄가 성범죄 특별법에도 비슷하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얼굴을 공개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피의자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피고인까지 해야 된다가 첫 번째 이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이슈거든요. 옛날 신분 사진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막 저도 지금 주민등록증이나 그런 사진들 보면 이게 대체 내 얼굴 맞나? 이게 대체 누구지? 누구세요? 네, 할 경우가 진짜 있죠. 그런 그렇지.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사진 공개해봤자 뭐 주변 사람들은 알겠죠. 근데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의미가 전혀 없죠. 예방의 차원에서 그걸 공개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주의해라라던가. 그렇죠. 근데 전혀 의미 없는 공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피의자 피고인은 지금은 우리 법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각급 경찰서에 지금 진 변호사가 읽어준 조문의 근거에서 공개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고요. 네. 재판에 넘겨진 다음에는 공교롭게도 재판에 넘겨진 다음에는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어요. 없어요. 와. 되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사를 막 시작했었을 때는 사실은 확정되지 않은 경우잖아. 심지어 이 사람이 재판에 넘어가지도 않은 상황인데 그때는 공개할 수 있도록 법조문이 있는데 정작 재판에 넘겨지면 그
긴가민가해서 공개 안 했는데 재판을 해보니까 진짜 흉악범으로 드러날 수도 있잖아. 그때 가서는 공개할 근거가 없어. 법적 근거가 아예 없어. 그것도 이상하다라는 거지. 네. 준 변호사 싶은 게. 왜 이러는 겁니까 이거 법조인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얼굴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이 다툼이 있어요. 그치. 이게 과연 진짜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필요할까? 필요한가? 근데 이제 특정 강력범죄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워낙에 이제 좀 잔인한 범죄의 경우에는 공개할 필요가 있는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얼굴을 공개한다고 해서 사실은 이제 그 피의자, 그러니까 그 범죄자가 주변에 온다고 해서 그걸 누가 기억해서 그 사람 얼굴을 알아보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제도의 문제점이 뭐냐면 가족들. 그러니까 이 범죄자의 가족들이 엄청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자식이 그래서, 있거나 예. 그럴 경우에. 근데 이제 저런 사람은 그러니까 뭐 정유정이나 이런 사람 모르겠는데 그런 범죄 말고 조금 더 수위가 약하고 그런 범죄에 있어서 만약에 공개를 했을 때 사실은 그 범죄자를 공개할 필요는 있다 하더라도 이제 가족들이 받는 뭐 그런 것에 대한 좀 반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얼굴을 공개한다는 게요. 예방의 차원도 있지만 그 범죄자가 자기 얼굴이 공개되어 있다는 걸 알면 재범을 좀 안 하지 않을까요? 조심하지 않을까? 네.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전에 일단 법이 왜 이렇게 어설프게 만들어졌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역시 준비를 아니 준비한 게 아니라 이건 머릿속에? 내 삶에 들어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이제 90년대 후반에 사회부 기자 처음 초년생 기자로 할 때 그때는요 다 공개했어. 아 기억나요. 신문 같은 거 보면 뭐 다 있었어. 나이 뭐 심지어 한자 뭐 그다음에 사는 곳 다 공개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진짜 그때 사건 사고가 그때는 이제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각 경찰서마다 각 언론사 수습 기자들이 다 가 있었거든요. 네. 강력반에서 뭐 하나 잡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수습 기자들이 난리가 나는 게 그 잡은 놈 사진, 얼굴 사진. 그래서 막 주민등록증 조서에서 주민등록증 훔쳐오고 막 그때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 이런 게 없던 시기니까 얼핏 기억나요. 그 동그랗게 파가지고 얼굴 들어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각사진 마루사진이라 그래서 마루사진은 동그라미고 각사진은 죽은 사람만 각사진을 썼어요. 그래서 살아 있으면 동그라미예요? 옛날에 그런 식으로 했어. 그래서 심지어 이제 선배들이 뭐 욕할 때 이 새끼 각사진 찍어버린다 이런 게 죽인다 이런 거구나. 우와. 그런 옛날엔 그랬어. 그게 근데 20여 년 전이거든요. 근데 너무 무분별하게 공개를 하니까 아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법으로 막았어요. 이제 공개를 안 하자고. 근데 그렇게 막아놓고 나니까 유영철, 강호순 이런 인간들 있잖아요. 너무 연쇄살인범. 그래서 그때 언론사들이 야 우리가 책임질게 공개해 이렇게 나와버린 거야. 우리 뭐 벌금 매겨 공개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니 언론사들이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다가 땜빵식으로 법을 임시로 만든 거야. 사실 법적으로 띄워놓은. 그러니까 저렇게 이상한 법이 생긴 거야. 이게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피의자는 되는데 피고인은 안 되고 뭐 이게 이상하잖아. 그리고 촬영하는 방법 같은 것도 안 정해져 있고. 근데 그게 벌써 10여 년이 넘은 거야. 참 이게 똑같은 얘기를 처음 듣는 척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이 얘기 했었니? 그래요? 난 처음 듣는데? 했니? 몰라요. 나만 기억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한 거 이 뭐 사진 동그란 거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야 진짜 프로 방송인이구나. 이거는 무슨 둘이 합이 이렇게 잘 맞나? 아니 진짜로 나는 둘이 보고 야 이것도 진짜 조심해야겠네. 무서운 인간들이네. 와 그런데 심지어 기억도 못 하고 있다고? 원래 이게 제 기억에는 한 10회 내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방송이 업이 되면 법률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민증이랑 뭐 이런 사진을 구하러 엄청 이렇게 돌아다녔다. 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대박이다 내가 볼 진짜. 때 쟤도 몰랐어 지금 얼굴 표정이. 이게 이 방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날 방송이 끝나면 그걸 지워버리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아.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를 업신여기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네가 너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기억을 할 수밖에 없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달라. 여기 말고도 많이 있거든. 뭐 이런 거예요? 약간 한계인 거죠. 한계. 내 용량 초과. 초과는 없지. 그런 면이 있다. 초과하면 왜 그 전에 있던 사진 같은 거 지우잖아요. 변명을 하는 거야. 지워진 거예요 지금. 변명을 하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행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진짜 단발성으로 고쳤던 그런 법인가 보네요. 임시 방편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완전? 우리는 그렇죠. 진짜 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분들한테 참 유감인 게 그러니까 아까 저기 미국하고 우리하고 법제도가 아예 다르다는 얘기도 꺼낸 이유가 뭐냐면 뭔가 이렇게 좀 틀을 갖춰서 좀 전반적인 체계랑 맞춰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 하나 사고 터지면 띡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본인 전문 분야도 아닌데 갑자기 우르르 나서 뭐 건설교통부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형사처벌 얘기하고 맞아요. 이래가지고 딱 족분에 넣어놓으니까 법이 자꾸 이상해지는 거야. 이게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 전혀 다른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법들이 있어요. 그래. 그래서 판사나 변호사들이 판단할 때 이게 뭐지? 이거를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뭘 적용해야 될지. 이쪽 변호사가 저 법입니다 하고 들어가는데 저쪽 변호사 딴 거 찾아와가지고 그럼 판사는 뭐야 이거 이게 이제 그 관련 법을 만들 때 그 법에 대한 어떤 다른 법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이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보통 뭐 후에 만들어진 법을 우선시한다. 뭐 이런 원칙도 있어요. 아, 신법 그래요? 우선의 신법 원칙, 우선, 뭐 특별법 우선의 특별법 원칙. 우선 이런 식으로. 그저 예전에 그런 거 기억나요. 그 드라마였는데 김태희 씨가 나오는 드라마였거든요. 근데 그 의료 뭐라 그래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인데 무면허 의료인이? 누구를 이제 구한 거예요. 수술을 해버린 거야. 그게 김태희였던 거야. 그래서 걔를 살려주려고 막 공부를 해가지고 무슨 착한 사마리아네법 이런 걸 찾아내가지고 그래서 막 서로 법정에 싸웠던 기억이다. 그래서 이 법이 맞아도 또 다른 법을 찾아낼 수 있는 게 뭐 법이다 이러면서. 그런 것도 맞는데 그런 것도 여기 가능할 수 벌레가 있지. 왜 이렇게 많죠? 무서워 죽겠네. 이게 나 얘기하다 먹을 것 같은데. 아니야 화면에 그래요. 모니터에 안 잡히는 벌레는 아, 우리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하고 알겠습니다. 상관없는 건데 날파리가 많아요. 그냥 요즘. 먹어.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아니 얼마 전에 그 뭐 방송 실제 날씨 리포터였나 방송이었는데 리포터가 날파리가 들어간 걸 삼키는 게 화면에 그대로 잡혔어. 그대로 방송을 진행을 한 거야. 나중에 인터뷰까지 했어. 왜 그랬냐고 하니까 생방송 중이었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릴 수 없어 자기가 삼켰다고. 그랬더니 그게 바로 잘 넘어가냐니까 목에서 계속 윙윙거리는 게 느껴졌는데 여자 리포터였어. 대단하다 진짜. 그러면 우리 언제 또 생방송하죠? 제가 벌레 준비해오려고. 생방송에 양 변호사님 생방송에서 아니, 어떤 그만큼 프로, 그러니까 방송 많이 하신다면서 두 분. 난 여기다가 벌레 풀면 그 뛰쳐 나갈 거야 생방 중에도. 아니 방송 많이 하신다면서요. 아니, 그리고 방송 야, 전문 방송인의 품격을 보여주세요. 제가 벌레 저걸 가지고 저렇게 또 삐져가지고 아 진짜. 아 속이 너무 좁았다. 대단한 분이다 근데 그분. 하여튼 그래, 외신에 나왔어. 아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야. 아 난 또 우리나라에서 그럴 일이 없지. 왜? 뭐 또 인종차별하니 너? 아니 그냥 외국에서는 그럴 수도 있나라는 생각이 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거든요. 자,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 얘기로 본론으로 돌아가서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뭔가 좀 체계를 갖춰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저도 공개를 하는 게 진짜 큰 도움이 될까라는 회의는 좀 있어요. 다른 것보다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라서 한번 그렇게 공개가 되면 영구 그렇죠. 박제 네. 되니까. 막 장의사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디지털 장의사. 근데 그거 뭐 소용없나?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보시는 분들은 또 그런 놈들을 뭘 용서를 해주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만에 하나의 피해자를 걱정하는 게 또 변호사 업이거든요. 잊혀질 권리 이런 그렇죠. 것도 있고. 잊혀질 권리도 있기도 하고.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무조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특히 뭐 강력범죄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아니라 피해를 받은 사람과 피해를 받은 그 피해자의 가족들 아니면 유가족이든지 그 사람들이 사실은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같이 공감하고 같이 어떤 좀 화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사실은 뭐 다른 이제 국민들이 좀 위로를 받을 수 더 있다.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어쨌든 이제 법에 좀 수정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너무 뭐 피의자는 되고 이거는 사실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럴 일은 잘은 없겠지만 잡아서 강력범죄 공개했는데 무죄야. 이거는 진짜 되게 웃긴 일이잖아요. 그리고 잡아서 재판에 넘겼는데 알고 보니
유죄야. 살인범이야. 심각한 공개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 못해. 예. 그리고 사실 되게 웃긴 부산 거죠. 돌려차기 남도 그 아까 특강법 그러면 아까 그 돌려치기 남이랑은 다른 남자예요? 쟤 진짜 집요하다, 그치? 와, 그만할까요? 진짜 오늘의 유일한 아니, 제 개그 코드예요. 오늘. 왜냐하면 내가 진짜 나를 두 줄을 배제하고 그냥 이를 갈고 있어. 야 지난번에 한 번 했으면 될 거 아니야. 지난번 내가 댓글을 봤거든요. 네. 난리가 났어. 왜? 몸변이 와서 너무 좋다고. 양지열을 뭐 처단하라. 막 댓글이 다 그런 내용이야. 양지열을 처단하라. 막. 이 정도 언제까지 할까요? 제가 딱 할 말이 많이 그때까지만 없어. 할게요. 인절미로 목을 걸겠다. 아니 근데 그 돌려차기남 그놈도 살인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특강법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가장 실제로는 조건이 딱 3가지 정도라고 꼽을게요. 제가 첫 번째는 2 이상 죽였을 것. 그리고 2가지네. 2 이상 죽였을 것이고 하나는 언론에 보도됐을 것. 아 이게 뭐야? 자극적으로. 언론에서 크게 떠들지 않으면 비슷한 사건도 공개 안 해. 진짜. 그래 아니 그 우리가 보면 그래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사실 뉴스에 보도되는 것보다 안 되는 사건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요 만약에 막 재벌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뭔가 막 누굴 죽였어. 근데 돈을 써서 언론을 싹 막았어. 그러면 그냥 모르는 공개 안 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야. 너무. 일부러 그런다는 게 아니라 약간 법이 어설프니까 경찰도 부담감 느끼잖아. 공개할지 말할지에 대해서 여론이 막 뜨거워지면 공개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야 넘어가 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으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금 법조인 두 분이 다 공감을 하잖아요. 그럼 좀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법을 개정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네. 문제가 여기 이제 그런 식으로 법을 바꾸려면 첫 번째 2가지 정도 생각을 쓰는 게 유권자들이 이거 빨리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해당 사건에 이 지금 본인이 그 법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헌법 소원 같은 걸 제기할 수가 있어. 네. 위헌법률 심판을. 근데 지금 강력 사건 피의자로 사람 죽인 놈이 왜 내 얼굴 공개해요라고 법 잘못됐어요라고 헌법재판소 가져갈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 법이 지금 10년 넘게 어정쩡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법을 고치는 게 표에 도움이 안 돼 국회의원들한테. 그렇죠. 당장.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야.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거지. 사실 저는 그때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구하라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작 그 법이 통과가 아직 안 됐지만 통과가 되더라도 그거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람들은 그 혜택을 못 본다면서요. 맞아요. 그렇지. 그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한 번 그런 일이 있을 때 좀 해줘야 되는데 막 시끄러우면 국회에서 입안을 하네 뭘 하네 누가 법안을 냈네 하다가 사건 잠잠해지면 쏙 들어가고 그렇죠. 또 싹 올라가고 그거 하나 통과시키기가 정말 어려워요. 표에 도움이 안 되면 아무 그냥 쓸모없는 것처럼 묻히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거를 그럼 좀 약간 마음 먹고 막 하려고 하는 국회의원이나 법조인은 아무도 없나요? 아직까지는 이거를 추진하는 사람은 나는 못 봤고 이제 그 2번째가 이제 그 지금 나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번째 주제라기보다 이제 진변이 문제점으로 잡은 거 이제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고 실제 사진 지금 사진을 못 찍는 이유. 네. 지금 사진을 못 찍는 이유도 머그샷 같은 거. 법을 안 정해 놓다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럼 신상 공개를 할 것인지를 안 정해 놓은 거야. 그래서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냐면 경찰서 유치장에서 딱 가둬놓고 수사를 하다가 검찰로 보내거든 이제 검찰에서 재판 넘겨야 되니까 그때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경찰서에서 팔짱 끼고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쭉 서는 거. 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가기 전에 그때 얼굴이 공개가 됐었거든. 근데 그거를 최초로 마크해버린 인간이 고유정이에요. 얼굴 머리카락을 가려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잠깐만 얘가 머리카락을 가렸는데 저거 들출 수 있냐 없냐 오정쩡하는 사이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야. 대형 선풍기를 준비해야겠네. 근데 야, 마스크도 쓰고 나와버리잖아. 그러니까 보아 넘버원처럼 그렇죠. You steal my number one 이런 것처럼. 아니, 그런 거 못하게 머리로 가리는 근데 거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게 웃긴 게 범법자들도 그런 거 절묘하게 배우나 봐. 네. 그다음부터는 다 모자 눌러 쓰고 코로나 핑계로 마스크 쓰고. 아니 사실 솔직히 말하면 조연아 때도 머리 그 이렇게 하고 사람은 나왔었잖아요. 그 사람은 강력범죄자는 아니잖아. 그래도 그럼에도 어쨌든 그 자리에 세운다는 거는 국민들한테 얼굴을 드러내라라는 뭔가 반성의 의미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걸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 특정 강력범죄 여기 시행령 같은 게
여기 그 공개 절차에 대해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냥 공개 절차에 딱 이거예요.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이게 말이야. 아, 나 이렇게 형용사 많은 거 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공개를 할 거면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잘해라. 네, 잘해라. 이거는 누구나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너무 네.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사실 참네. 뭐 제가 생각하는 법은 되게 객관적이고 뭔가 딱 떨어지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아니고 이 방송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법이 너무 주관적이에요. 뭔가 되게 그렇죠. 객관적인 척 하는데 이 변호사가 쓰면 이렇게 쓰고 이 변호사가 쓰면 이렇게 쓰고 둘이 싸워가지고 얘가 이기면 얘가 승소 얘가 네. 이기면 그러니까 뭔가 이런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을 때 매번 이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말 잘하면 얘가 이기고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아, 농담이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네. 없잖아 있긴 있어요. 해요, 사실. 네. 무슨 판사 성향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이 법은 제가 봤을 땐 피의자 피고인 단계 그리고 출소할 단계에 그 당시 아. 사진까지 공개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디테일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 그리고 이제 출소하면서 뭐 보호 관찰이라든지 그런 뭐 전자발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성형 그게 금지 이런 것도. 성형 금지. 야 그거 아니면 성형을 할 경우에는 그 사진을 공개. 그렇지. 그런 그렇죠. 거지. 성형은 마음껏 하되 어. 그렇죠. 그 바뀐 사진이 얼굴도 공개하면 공개할 것.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요거 말고 이제 얼굴 공개에 대해서만 오늘 얘기를 할 작정이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어떤 거예요? 신상 정보라고 하면 뭐 나이. 이거는 이제 거주지? 얼굴을 공개하는 거고 어. 그렇죠. 신상 정보 공개는 이제 성폭력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 다닐 때마다 통보하고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 알림이 거기에 등재를 하고 지금도 되어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광범위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 네. 가장 광범위하게 그건 잘돼 공개하고 있네요.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어떻게 이제 나온 얘기냐면 메건법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메건이라는 7살짜리 여자 아이인데 그 미국 뉴저지에서 메건 칸카라는 7세 여아가 이웃에 살던 제시 팀 맨데커스라는 남성에 의해서 살해됐어요. 근데 이게 뭐 이제 아이를 불러다가 뭐 이렇게 뭐 이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제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아이가 막 소리 지르고 반항하니까 이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죽인 다음에 어떤 성적인 이런 행위를 하고 사실은 이 행위 자체가 이제 미국 사회에서 엄청난 진짜 공분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만둬서는 안 된다. 보면 이제 성범죄 전과도 있고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를 하자 이런 논의가 생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연방법은 나중에 됐는데 이게 뉴저지 주법으로 신상 공개를 하자는 그런 법이 이제 생겼죠. 이게 또 되게 웃긴 게 미국에서 신상 공개 제도 중에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플로리다 주에서는요 성범죄 전과자의 집 앞에 이 사람 여기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라는 이렇게 팻말을 꽂아놓는 제도가 있어요. 굿 아이디어인데? 네. 너무 괜찮은데요? 플로리다의 일부 주, 뭐 아무튼 플로리다 등 일부 주만 채택하고 있는데 주의하라는 거죠. 이거는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왜냐면 뭐 배달부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모르고 거길 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냥 문 그렇네. 이렇게 뚝뚝뚝 하고 들어 아무 무방비 상태로 갔다가 붙잡힐 수 있는데 밖에 그 팻말이 있으면 네. 조심하겠죠. 네네네. 앞에 두고 간다든지. 그런 제도 실효성이 있네. 네, 너무 있게요. 괜찮은데? 미국은 또 집들이 뚝뚝 떨어져 있어서 네. 사실 그냥 위험해요. 모르고 들어갔다가 용 못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몰랐는데 미국은 집이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 소리를 질러도 안 들려. 안 들린다면서 안 너무 들려. 무섭더라고요. 안 들려. 그럼 어떻게 도움을 청해? 도움을 청할 방법이니까 맨날 뭐 영화는 911 전화 걸지만 내가 예전에 연수 갔던 때만 해도 거기 농장이 많은 지역이어서 그 옥수수 농장 이런 거 있고 담배 농장이 많은 데였거든. 그런 데서 진짜 담배 안 농장 들리겠다. 한 군데에 있어서 집이 있어. 그러고 나서 쭉 한 5km 가야 다음 집이 나와. 와, 그런 데서는 거기 그 도로가 이제 내가 사람이 죽어도 모르겠다. 그러면. 실종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도로였어. 그 너무 도로가. 무섭다. 그러니까. 그런데 진짜 그런데 팻말이 있어요. 팻말이 있어야겠네. 근데 거꾸로 우리나라는 이것도 문제야. 우리나라는 인구가 너무 밀집한 그런 구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이 말하자면 성범죄다 신상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강력범죄자들을 신상 공개를 했을 때 전에 이제 조두순 출소했을 때 한번 난리가 났잖아. 네. 이사 가는 집마다 막 그 집 주민들이 반대하고 네. 그래서 가뜩이나 밀집한 데 살다 보니까 이 강력범죄자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문제인 거야. 얘를 그렇다고 무슨 섬으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전 어디 아니고. 몰아넣고 살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법도 성범죄자들끼리 모여 살게. 미국은 그런 데도 있어. 우리는 그런 건 없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풀리지 않은 문제이긴 해. 전 그거 너무 괜찮지 않아요? 범죄자들끼리 모여 사는 거야. 이게 절도를 저지른 사람들은 그들끼리 절도 저지른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왜 애꿎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 사이에 섞여 살면서 고통을 받아야 돼요? 야, 절도까지 그렇게 하는 건 조금. 저 그래서 옛날에는 그 생각도 했거든. 담배 많이 피는 사람들은 머구리를 씌워가지고 담배 냄새를 자기만 맡게 해야 된다. 계속 반복해서 내뿜으면 자기만 들어가게 그렇게 해서 반복해야 된다고. 남한테 피해 주는 게 전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담배 많이 피시던데. 누가요? 이런 농담이야, 분이 농담. 이제 순수한 생각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렇죠. 순수한 그러니까 흉폭한 뭐라고 해야 될까 순수해서 소년은 장난으로 돌을 던지고 맞는 개구리는 죽어나가는 수가 있다고 그럴 수도 있어. 사실 법을 만들 때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범죄자들이 개구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설득 불가.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범죄를 저지르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나쁜 행위니까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맞는데 그 처벌을 받고 난 뒤에 이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 찍어서 사회에서 격리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뭐 죄 적당한 어떤 죄의 대가를 회생에. 치르고 나온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냐 사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범죄자를 대하는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지거든요. 저는 사실은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정말 대부분의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 이제 많은 수가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재범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범률이 낮다? 정말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은 정가 막 20범 따로 있어. 네,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데 살다 보면 사실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경범죄 같은 거. 경범죄도 있고 사실 중범죄라 하더라도 뭐 이게 이제 순간적인 어떤 잘못된 판단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이 사람들을 무조건 죄를 한번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사회에서 격리해야 되나? 저는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 변호사 말한 거에서 이어서 말하자면 이런 얘기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 그 사람이 받는 처벌에는 그 사람이 죄에 상응한 만큼의 처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미.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지워버려요 사람들이. 너무 이제 화가 나니까. 그걸로 안 돼 내지는 뭐 그게 벌을 받았더라도 그건 그거고 또 이건 이거야. 그 대표적으로 요즘에 그 뉴스에서 이번 주에 나왔던 뉴스들이 화제가 됐던 게 그 정유정하고 네. 부산 돌려치기남이 지금 같이 부산구치소에 같이 있거든. 네. 부산구치소 식단이 공개가 됐어요. 너무 호화스러웠어요. 너무 그러니까 다들 열받았어요. 이런 반응이야. 나보다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반응인데. 아니 그게 어딜 봐서 벌을 받는 중이에요? 특히 아이스크림에서 엄청 빡쳐하시더라고. 응. 아이스크림을 먹었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야. 근데 실제로 그 안에 나오는 음식들은 말이 아이스크림이지 우리 사회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수준의 것들이 아니야. 그래도 그리고 싫어요. 갇혀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짜 여름에는 뭐 겨울은 차라리 뭐 추워서 붙어 있다고 하지만 그냥 뭐랄까 이 스튜디오 반만한데 한 7-8명 들어가 있고 한쪽 켠에 화장실 있고 그런 데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복역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죄거든. 아니 인간답지 못한 짓을 저질렀으니 인간답지 못한 대우를 받아야죠.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보복이 되는 거지. 뭐 감정이 네, 그러니까 감정은 이해는 가는데 구치소나 교도소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거는 사실이고 사람들이 이제 죄를 저질렀으면 거기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맞고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오게 됐냐면 그들끼리 모여 살라 뭐 사실 그것까지는 좀 너무 심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신상 공개 제도 있잖아요. 이건 이제 성범죄에만
이제 관련이 돼 있고 강력범죄는 또 없어요. 신상공개가. 신상공개 근데 요거는 저기 찾아봐야지 하는 겁니다. 음. 그냥 무조건 공개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주의하실 게 직접 본인이 사는 지역에 있는 성범죄자 있는지 알아볼 수가 있지만 네. 주의해야 될 게 그거 캡처해서 주변에 뿌리면 또 그건 또 아 그래요. 안 됩니다. 자기만 알아야 되는 네. 거구나. 뭐 링크 보내주는 건 가능하지. 이런 이 그러니까 신상 공개는 일단은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이 공개 명령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등록만 하는 건 사실 상관없어요. 등록만 되면 이제 그 리스트에 올라가기만 하고 실제로 일반인들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공개 명령까지 하면 성범죄자 알림이 나오고 이사 갈 때마다 주변에 다 이제 통지가 우편이 가고 그런 건데 이거는 사실은 필요한 제도는 맞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제한을 좀 둬야 된다는 이제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니까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좀 위헌성이 좀 많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좀 이상하게 가긴 하는데 일단 필요한 제도는 맞아요. 근데 그 어떤 적용 범위라든지 되게 좀 잘 해야 되는 게 제가 성범죄 관련 변호를 할 때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셨어요. 내가 감옥은 갔다 오는 건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내 주변, 그러니까 가족이 있는 사람이겠죠. 주변에 이게 혹시 내가 알려지면 안 등록이 된다. 돼서 알려지는 것만은 진짜 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범죄자가 느끼는 어떤 이 신상 정보 공개 명령의 어떤 그 효과가 감옥에 가는 것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한 번 죄를 저질렀을 때 감옥을 갔다 왔어. 그걸로 또 처벌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 정도의 어떤 이 두려움을 주는 제도라면 사실은 이거는 범죄자를 2번 처벌하는 꼴이 되지 않냐. 이게 신상 이제 공개가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어떤 강력한 어떤 효과가 있으니까 뭐 이제 어떤 좀 경미한 범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위헌 일리가 이게 있네요. 위헌이라는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도 자체가 처음에는 청소년 성매수 그 원조 규제에서 처음 시작된 거예요. 이 사람들 신상 공개하자. 근데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발전했고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성인 관계 없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은 이상 되면 이제 공개 대상으로 이제 했고 처음에는 이제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 저질러서는 이제 등록 대상자만 되고 공개 명령까지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진짜 심각한 어떤 처음 저질렀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범죄면은 초범인 경우에도 하는데 이게 이제 초범인 경우라도 공개 대상, 그러니까 공개 명령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제도에 되게 황당했던 피해라기보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게 또 아청법이 들어가. 아청법이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이 들어가다 보니까 PC방 운영했던 어르신이 본인 PC방 PC에 아청법 위반물이 들어가 있어서 처벌을 받은 거야. 음란물. 본인이 받은 게 아닌데요? 본인이 받은 거 아닌데. 근데 그걸 이제 약간 그 안에서 좀 뭐 허름한데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깔려 있는 상황에서 운영이 됐나 봐. 그래가지고 그걸로 처벌을 받고 할머니였던 것 같아. 신상 공개까지 돼버린 거야 성범죄처럼. 아니 근데 그 CCTV만 돌려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뭘. 본인이 깔지 않았다는 거. 관리 책임이 있는 거지. 자기 소유인데. 그럼 매번 주기적으로 포맷을 해주거나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안 했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관리를 안 했다는 거지. 초기에 그 아청법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했을 때 네. 그런 문제가 재수없을 때. 근데 그거는 막 변호사들이 도와줘서 아청법이 아니라 뭐 관리 뭐 그런 식으로 그거는 근데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변호사가 잘만 했으면은 네. 저기 됐을 그런 것 저거는 같아요. 도와줬어야 되는 것 네.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와 진짜 있네. 저 뉴스가 진짜 있네. PC방 하는 황당하네. 할머니 컴퓨터에서 아동 음란물 나왔다고 아청법 위반이라는 와. 기사고요. 언제적 기사인가요, 저게? 2010년 기사네요. 13년. 야 저걸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나도 웃기다. 왜냐면 와. 변호사님이 느끼시기에도 너무 황당해서 충격적인 기억을 거죠. 하셨구나. 저거 진짜 말도 안 된다. 무슨 죄예요, 저게? 저런 할머니가. 일들이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저런 거예요. 아니 당연히 아동 청소년 성범죄 저지른 놈들 당연히 감옥 가고 그래. 신상 공개해야 되지만 해야죠. 근데 저런 경우까지 결국에는 신상 공개가 되셨다면서요. 이게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저런 경우는 사실 저거는 근데 진짜 변호사 써서 저거는 안 돼요 어떻게? 그때 저게 법 만들어서 처음에 가장 엄격했을 때 적용됐던. 아니 아무리 엄격해도 변호사들이 저거 못 도와줘요?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그때는 법이 그랬고 그래서 저게 문제가 돼서 법을 고치지.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안 그렇게 됐겠지. 저 사람은 구제 못 받는 거야. 왜요? 왜 저거 못 도와줘요? 변호사 왜 있는 거예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거는 너무 이해가 안 된다.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좀 저는 여기서 답을 낼 수는 없죠. 늘 그렇지만 근데 좀 우리 사회의 법들도 좀 섬세하고 체계적이고 네. 좀 꼼꼼하게 좀 만들어서 좋겠어. 막연하게 막 여론 들끓으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야 이게 너무 심하다고 또 낮췄다가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법을 진짜 잘 정비하고 네. 만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다룬 이슈들이 너무 약간 중간중간 화가 나고 어이없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너무 변호사님들을 탓한 것 같아요. 아니야. 사실 어디 화낼 데가 없어서. 우리 말고 국회의원들 탓해 여의도를. 그 사람들은 일 안 한 지 오래됐잖아요. 저는 탓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충분히 하실 말씀을 하셨고 되게 속이 좁네. 왜 저래 진짜. 아니 저기 진행하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되게 좀 그렇네. 야 그림 보자. 네. 자 오늘 준비한 그림 혹시 제가 보고서 충격을 금치 못했던 그 그림이군요. 징그럽다고 했죠. 확대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정말 혐오스럽습니다. 확대해주지 요거는- 말라 그랬는데 또 확대해주셨어. 다시 요거는 작게 해주세요. 요거는 제가 화가 이름을 도저히 외울 수가 없어서 봐야 돼요. 네. 화가가 손티바리 코스키 티바다르라는 화가예요. 손티바리 코스키 티바다르. 티바다르. 오. 저 단기 기억력이 아주 좋아요. 잠깐만. 뭐라고? 손티바리? 손티바리 티다바리. 시다바리? 시다바리? 몰라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아마 대갈적 분들도 이 화가 이름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헝가리 화가인데요. 19세기 화가고 오늘 이제 얼굴 공개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얼굴을 공개한다고 과연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이마에 가뭄이 들었어요. 무슨 그러니까 얘기야? 근데 이 그림은 갈라진. 보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뭔데요? 저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요. 사람 얼굴이 왼쪽 오른쪽이 누구나 다 차이가 나긴 하잖아요. 네. 만약에 저 사람 얼굴을 오른쪽만 두 개를 합성해서 보잖아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바뀌어요. 악마네. 오, 뭐야? 왼쪽을 두 개 합성하면 어떻게 돼요? 왼쪽 두 개 합성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그냥 평범한 약간 푸근해 보이는 사람인데 오른쪽을 하면 얼굴이 저렇게 바뀌어요. 그럼 뒤에 배경도 사실은 색깔이 느낌이 지옥 달라져요. 같네.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얼굴 속에 악마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는 거고 그럼 거꾸로 그럼 우리는 그 얼굴을 봤을 때 악마를 알아볼 수 있을까? 못 알아볼 과연 것 같아요. 얼굴만 공개하는 게 능사일까라는 그러네요. 생각도 드는. 양쪽이 다른 얼굴의 할아버지를 봤을 때 그냥 좀 약간 허름한 할아버지 느낌인데 저걸 그리고 저거 지금 오른쪽만 합성하니까 악마가 나지만 왼쪽만 합성하잖아. 그럼 뒤에 배경부터가 파랗고 온순해지고. 온순해져.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죠. 그래서 저 모자도 한쪽이 이렇게 올라간 거구나. 저게 이제 악마가 됐을 때 뿔이 돼 버렸잖아. 네. 모자를 딱 내리면 또 그러면 그냥 그걸 의도하고 그린 그림이야? 당연히 의도하고 그린 거지. 화가 똑똑한 화가다. 와. 무슨? 손트바리 뒤바리 헝가리 화가였던 뭐였지? 이제 손트바리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예. 단기 기억력이 한 3초? 헝가리까지 그거는 기억이 났어요. 초단기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초단기. 그러니까 이 다시 해서 사람의 속에 숨어 있는 악마를 어떻게 우리는 알아보고 막을 것인가. 날파리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열악한 하여튼- 환경에서 진짜 내가 자 정말. 오늘 이 그림으로 하고요. 네. 저 마지막으로 네. 가족 119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족 119 가족 119 메일이 아직 살아있긴 해요. 휴면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상태 아니고 진 변호사에게 상당 꾸준히 받고 제가 그래요? 제가 열심히 답변해드리고 네. 있고 심지어 제가 이제 답변 달 때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에이블의 진승기 변호사입니다. 짜짜짜짜 하면은 진짜 진승기 변호사님이세요? 그러면 아니요 가짜입니다. 아니요 전 AI 진승기입니다. 이러면서 아무튼 그럼 되게 좋아하시죠. 너무 좋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계시고 진짜 찐승기랑 네. 이메일 주고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네. 가족 11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다음 놓고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긴가 모르겠네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여기에요 여기.